이딴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북한이 안으로는 김정은 우상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명언집이란 걸로 사상교육을 하고 또 이 책을 해외에서까지 번역 출간했습니다. 도쿄 전재호 특파원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빨간 책, 김정은 명언집입니다. 지난해 일본어로 번역 출간된 하나에 500엔짜리 책을 들춰봤습니다. 계란에도 사상을 담으면 바위도 깰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김정은의 말이라고 언급했던 그 문장입니다. 빨간에다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돈에 빠지면 국가와 민족도 주저없이 배신하게 된다는 발언도 담겼습니다. 명품 시계와 양주 등을 수입하고 있는 북한 고위층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인민을 금방석에 앉게 하겠다는 마치 선거 공약 같은 발언부터 사람은 눈으로 웃고 눈으로 말한다는 모호한 발언까지도 자칭 명언집에 실렸습니다. 핵과 미사일에 몰두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듯 군사력이 약하면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놀이개와 먹잇감이 된다는 말도 명언에 포함됐습니다. 이 책에 담긴 34살 김정은의 발언 431개 문장은 북한에선 사상교육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きちんと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反発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れを肯定しない人たちは国家反逆罪というような形でこれはものすごい厳罰に処されると。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김정은은 내부 결속을 목표로 자신의 우상화 사업에 더욱 힘을 쏟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조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하원 의원들이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북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노동당 창건일을 앞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지훈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하원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와 주요 시설을 둘러본 방문단은 이수용 노동당 외교 담당 부위원장과 회담도 가졌습니다. 두 당 사이의 친선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방문단은 귀국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소속 안톤 모로조프 의원은 미사일 사거리가 12,000km에 이를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근거로 수학 계산까지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탄두 조종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조만간 또 한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분위기도 상당히 호전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북한의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과 미국의 연방기념일인 콜럼버스 데이,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등 양국의 주요 정치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도발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아직 구체적인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상가동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택시를 타고 내리던 승객들 사이에서 벌어진 시비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선 차량 추돌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전기영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강일나들목 부근에서 60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시의 차량에 불이 붙어 일대 교통이 3시간 넘게 정체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딸의 친구인 중학생 14살 A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에 야산해버린 혐의로 지난 5일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씨와 딸은 치아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 질환을 알아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됐었는데 검거 당시 부녀 모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새벽 1시 15분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남성 2명이
택시를 타려던 38살 오모 씨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2명과 오 씨가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며 시비를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체를 설치하고 협박한 41살 서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 씨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88고속도로 대구 방향 죽산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비비탄 총기 충전용 가스통 10개를 묶어둔 뒤 20일까지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대한항공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과거 광주 지하철에서도 모의 총포로 비슷한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가정 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제과점에서 스테이크도 팔고 파스타도 파는 시대가 됐는데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생겨난 현상인데 간편식이 더욱 다양화 또 고급화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과점에서 간편식 햄버거 스테이크를 골라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만 데우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간편한 건 물론 값도 싸고 맛도 집밥 못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신이 가진 어떠한 자금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좀 든든하고도 고급스러운 식사가 될 것 같아요. 이 베이커리 업체는 직영점에서만 팔던 가정 간편식 판매를 최근 전 매장으로 늘렸습니다. 주방장은 물론이고 조리 설비 없이도 파스타나 그라탕 같은 다양한 메뉴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셰프분들이 없어도 수준급의 요리를 아무나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서 바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정 간편식 시장은 지난해 2조 3천억 원으로 6년 만에 3배나 성장했는데요. 유통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 간편식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가정 간편식을 주로 다루는 냉동식품 전문 매장을 도입했고 또 다른 업체는 푸드코트 한켠에서 가정 간편식을 즉석에서 데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편식을 현장에서 구매하셔서 직접 맛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려 가정 간편식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이루어지는 추세. 이 시장을 잡으려는 관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렸던 지방공항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공격적인 국제선 노선 확대 덕분인데 아예 지방공항을 근거지로 삼는 신생항공사까지 생겨날 태세입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만성 적자를 면치 못했던 대구국제공항. 개항 이후 56년 만인 지난해 처음 11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대구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 2014년보다 60% 넘게 증가해 300만 명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 LCC가 노선 확장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3개에 그쳤던 대구공항 국제선 노선은 3년 새 15개 노선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최근에 LCC가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일본이나 대만 등으로 국제선 운항을 대폭 늘렸고 국내 노선도 크게 확장했기 때문에 지방공항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6개 LCC의 국제선 여객 수송 분담률은 지난해 처음 30%를 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 지방공항과 윈윈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양과 청주공항에 터를 잡겠다는 신생항공사 2곳이 정부에 사업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185억 원의 자본금과 320억 원의 확약, 투자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고 이들 업체를 포함해 모두 6개 LCC가 대구와 경남 등 지방을 주거점으로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6개 업체에 더해 국내 LCC가 최대 12개까지 불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편익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죠. 운임이 낮아질 수 있고 서비스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희 나라보다 인구가 20배 이상 많은, 20배 이상 많은 인도 같은 경우는 또 6개고요. 그다음에 2배 이상 많은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이기 때문에 최근 국토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생 LCC의 심사 기한을 연장했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40여 개 기업이 여전히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폭풍 전 고요 발언의 의미를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유엔은 북한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국적의 기업 57곳을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3곳이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대표적 기업은 글로콤과 원방무역, 베스트윈 무역 등입니다. 글로콤은 북한 정찰 중국 기업의 위장업체로 말레이시아에서 군사 부품을 조달해 북한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방무역은 북한 최대 석탄 운송업체로 역시 정찰 총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인 베스트윈 무역은 지난 8월 이집트 인근 바다에서 북한제 로켓 수류탄 3만 발을 싣고 있다가 이집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조사단은 국무부가 이들 43개 기업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도록 미 의회를 통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폭풍 전 고요라는 말을 의미심장하게 내뱉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발언의 의미를 함구했습니다. Mr. President, what did you mean by calm before the storm yesterday? What did you mean by that? Thank you very much. You'll find out. 수수께끼 같은 이 발언은 트럼프가 매티스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를 만나 대북 군사 옵션을 신속히 제공해달라고 지시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았습니다. We cannot allow this dictatorship to threaten our nation or our allies with unimaginable loss of life. We will do what we must do to prevent them.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북한 문제를 언급한 것일 수도 혹은 이란 핵 협정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가상현실 게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를 느끼는 것을 넘어 현실과 똑같은 냄새까지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강명일 특파원입니다. 최근 열린 도쿄 게임쇼에 선보인 가상현실 게임입니다. 마치 중국 음식점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손에 센서를 쥐고 팔을 움직이면서 만두를 기름에 튀깁니다. 네,今焼けてます。で今餃子の匂いがしてきました。 만두를 늦게 뒤집으면 새카맣게 만두가 타버립니다. 餃子黒くなってきました。焦げました。焦げ臭い匂いしてきましたね。 이어서 라면 국물을 담고 익힌 국수를 털어 용기에 담기도 합니다. でチャーシュー、海苔、丼。はい、できました。ラーメンの香りしますね。 음식을 너무 늦게 제공하거나 태우면 손님이 화를 내고 가버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상현실 게임은 차갑고 뜨거운 효과를 주거나 습기를 뿜어주는 체험이 가능했지만 냄새에 대한 체험은 부족했습니다. 기기 아래 부착된 기다란 막대가 게임과 연동해 냄새를 뿜습니다. この小さい穴からそれぞれ3種類の匂いが出るようになってます。 가상현실 게임은 롤러코스터나 공포 체험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연애나 여행, 관광과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관련된 세계 시장은 2020년에 9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